미나상 konnichiwa. 일본어 놀이터의 박센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의 문자 중 히라가나를 그림으로 쉽게 외우는 방법을 익혀볼 건데요. 히라가나는 한자를 흘려 써서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히라가나 쓰실 때 둥근둥근 곡선의 느낌으로 써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손가락 들고 따라서 써보세요. 그리고 또 히라가나 50음도표를 파일로도 올려두었으니까요. 출력해서 연필로 따라쓰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스타트! 먼저 아행의 글자 중 아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는 플러스 모양을 그리고 알파를 그려서 합한 모양이에요. 자, 여기서 플러스 쓰실 때 세로액을 일자로 내리지 말고 곡선의 느낌으로 써주시고요. 그리고 알파를 세로액에 걸치면서 쓰는데 주의하실 점은 알파를 짧게 쓰고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둥글게 아래까지 내려오게 써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플러스 세로액은 곡선 느낌으로 세로액에 걸쳐서 알파 마무리는 아래까지 둥글게 내려오면서 한 번 더 플러스 알파의 아 다음은 아행의 글자 중 이입니다. 이는 이빨 모양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이빨을 감싸면서 곡선 느낌으로 세로액을 2개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왼쪽 획을 오른쪽 획보다 약간 긴 느낌으로 써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른쪽 획을 더 길게 쓰게 되면 뒤에 나오게 될 리라는 글자 모양이 되니까 꼭 주의하세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빨을 감싸는 세로획 2개, 왼쪽 획을 조금 더 길게 써줍니다. 한 번 더 이빨에 이. 다음은 아행의 글자 중 우입니다. 그림 보시면 한글 우가 나와 있네요. 여기서 이응 자리에 점을 길게 찍어주시고요. 아래 한글 모음 우를 2획이 아니라 한 획으로 그려주시면 히라가나 우가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한글 위에서 이응 부분은 점을 길게, 아래 한글 모음 우는 한 획으로. 한 번 더. 한글 위에 우. 다음은 아행의 글자 중 에입니다. 에어로빅을 하는 사람 그림이 있죠? 먼저 사람 얼굴 부분에 점을 길게 찍어주시고요. 에어로빅 하는 사람의 쭉 뻗은 팔, 사선으로 쭉 뻗은 다리, 그리고 구부러진 다리까지 한 번에 그려줍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사람 얼굴에 점을 길게, 그리고 에어로빅 하는 사람의 쭉 뻗은 팔, 사선으로 쭉 뻗은 다리, 구부러진 다리까지 한 획으로. 한 번 더. 에어로빅의 에. 다음은 아행의 마지막 글자인 오를 같이 써볼게요. 오리 그림이 보이시죠? 먼저 오리 주둥이 있는 부분에 가로획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세로획을 오리 머리부터 몸통까지 내려 그리고 앞에 볼록한 배 그리고 뒤에 큰 엉덩이까지 한 획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오리가 꼬리를 흔들어서 물방울 하나가 튄 모양을 꼬리 위쪽으로 점을 길게 찍어주면서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오리 주둥이를 가로로 그리고 세로획을 오리 머리부터 몸통까지 이어서 앞으로 볼록한 배, 뒤로 큰 엉덩이, 마무리로 물방울 하나. 한 번 더. 오리의 오. 이번에는 카행의 첫 번째 글자인 카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한자가 나와 있죠. 바로 한자 더할 가인데요. 히라가나는 한자를 흘려 써서 만들어진 글자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히라가나 카가 한자 더할 가자에서 유래한 글자이기 때문에 이 한자를 떠올리시면 카의 모양을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한자 힘역처럼 쓰고 옆에 한자 입구처럼 생긴 네모 모양 부분은 점을 길게 찍어주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한자 힘역처럼 쓰고 오른쪽 윗부분에 점을 길게 그려줍니다. 한 번 더. 한자 더할 가의 카.
자, 그런데 제가 수업하다 보니까 한자 더할 가를 모르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한글 카에서 모양을 연상하는 방법인데요. 어떠세요? 한글 카에서 히라가나 카 모양이 겹쳐 보이시나요? 먼저 한글 카의 자음 부분 키읔을 쓰는데 이 가로액 부분을 세로액으로 바꾸어 써줍니다. 그리고 모음 아에서 가로액 부분만 따와서 긴 점을 찍듯이 그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음 키읔에서 가로액을 세로액으로 변경, 모음 아에서는 가로액 부분만 위에서 아래로 긴 듯한 점 모양으로 찍어주기. 한 번 더, 한글 가의 카. 다음은 카행의 글자 중 키입니다. 열쇠 그림이 나와 있죠? 열쇠는 영어로 키라고 읽기 때문에 히라가나 키를 쉽게 떠올릴 수 있어요. 여기 열쇠의 몸통 부분에 두 개의 가로획을 그려주시고요. 몸통을 가로지르는 세로획을 사선으로 그립니다. 마지막으로 열쇠의 둥근 머리 부분 일부를 왼쪽 아래에 둥글게 그려주시면 끝.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열쇠 몸통 부분에 두 개의 가로획, 몸통 가로지르는 세로획을 사선으로, 열쇠 머리 부분 일부를 왼쪽 아래에 둥글게 그려서 마무리. 한 번 더. 열쇠는 영어로 키. 다음은 카행의 글자 중 쿠입니다. 이 그림은 쿠션인데요. 쿠션을 다이아몬드 모양이 되게 두고 쿠션의 왼쪽 부분만 따라 그리면 히라가나의 쿠 모양이 됩니다. 쉽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둔 쿠션의 왼쪽 부분을 따라 그리면 쿠. 한 번 더. 쿠션의 쿠. 다음은 카행의 글자 중 케입니다. 그림 보시면 케이크 칼과 케이크가 보이시죠? 이 케이크 칼로 케이크를 4등분해서 자르는 모양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같이 써볼게요. 먼저 케이크 칼 부분을 세로획으로 길게 그려줍니다. 그냥 일직선으로 쭉 그리는 게 아니라 곡선의 느낌으로 세로획을 그려주세요. 칼 들었으니까 이제 케이크를 잘라야겠죠. 4등분 할 거예요. 먼저 가로로 자르고 세로로 자를 때는 가로로 잘랐을 때보다 길게 그리고 곡선의 느낌으로 잘라줍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케이크 칼, 곡선의 느낌으로 케이크 4등분 합니다. 가로로 한번 자르고 세로로 길게 곡선의 느낌으로 잘라주면 끝. 한 번 더 케이크의 케. 다음은 카행의 글자 중 코입니다. 돼지 그림 보이시죠? 돼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납작한 코인데요. 히라가나 코의 가로획 두 개를 돼지의 납작한 코 모양을 위로 그리고 아래로 감싸듯이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둥근 곡선의 모양으로 쓰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돼지의 납작한 코 모양을 위로 아래로 둥글둥글 곡선의 느낌으로. 한 번 더 돼지코의 코. 이번에는 사행의 첫 번째 글자인 사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사과 모양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사과의 잎사귀 부분을 가로획으로 그려주고 사과의 꼭지 부분을 사선으로 길게 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사과 몸통의 일부를 왼쪽 아래에 둥글게 그려주시면 끝. 다시 한번 써볼까요? 사과 잎사귀를 가로로, 사과 꼭지는 사선으로 길게, 사과 몸통의 일부를 왼쪽 아래에 둥글게 그려서 마무리. 한 번 더, 사과의 사. 다음은 사행의 글자 중 시입니다. 이 그림 뭐 같으세요? 네, 바로 낚싯바늘입니다. 낚싯바늘 모양 그대로 따라 그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낚싯바늘 모양 따라서 세로로 길게 내려오다 아래를 둥글게 위로 살짝 올라가서 마무리. 한 번 더 낚싯바늘 시.
다음은 사행의 글자 중 스입니다. 스프링 그린 건데 알아보시겠나요? 가로액으로 스프링 걸고 세로액 일자로 내려오다가 스프링 모양으로 왼쪽으로 한번 둥글게 말고 세로액 마저 내려주시면 끝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세로액을 그냥 일자로 내려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왼쪽 방향으로 곡선의 느낌을 주면서 마무리해 주셔야 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가로액으로 스프링 걸고 세로액 일자로 내려오다가 왼쪽으로 한번 둥글게 동그라미 모양 만들고 다시 내려오면서 왼쪽 방향으로 곡선 느낌 주며 마무리. 한 번 더. 스프링의 스. 다음은 사행의 글자 중 세입니다. 이건 실제 히라가나 세의 유래가 되는 한자 세상세를 떠올려 주시면 쉽습니다. 한자 세상세처럼 가로액 그리고 오른쪽 이 부분만 짧은 세로액으로 대체하고 마무리는 한글의 니은 모양을 부드럽게 곡선의 느낌으로 쓰면 끝. 다시 한번 써볼게요. 가로액 그리고 오른쪽에 짧은 세로액 왼쪽에 한글 니은을 부드럽게 써서 마무리. 한 번 더. 한자 세상세의 세. 다음은 사행의 글자 중 소입니다. 화면 보시면 한글로 소근소근이라고 써 있죠. 히라가나 소 모양을 보시면 마치 근이라는 한글을 한획으로 쓴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모양은 한글의 근처럼 생겼는데 발음은 소. 그래서 소근소근을 떠올리시면 발음과 모양을 기억하기 쉬워집니다. 같이 한번 써볼게요. 한글 근을 손 떼지 말고 한획으로 쓰셔야 해요. 가로, 사선, 긴 가로, 부드러운 니은. 손 떼지 않고 한획으로 잘 써보셨나요? 한 번 더 써볼게요. 한글 근을 한획으로 가로, 사선, 긴 가로, 부드러운 니은으로 마무리. 발음은 소. 한 번 더. 소근소근의 소. 이번에는 타행의 첫 번째 글자인 타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라가나 타는 타조 그림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타조의 부리 부분을 가로액으로 좀 짧은 느낌으로 그리고 타조는 목이 길잖아요. 그래서 세로액을 타조의 머리부터 긴 목까지 길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타조의 등과 배를 부드럽게 가로액으로 그려주시면 끝이에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타조의 부리를 짧은 가로액으로 타조 머리부터 긴 목까지 이어서 세로액, 오른쪽에 타조의 등과 배를 부드러운 가로액으로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타조의 타. 다음은 타행의 글자 중 치입니다. 이건 하트 모양의 귀걸이에요. 내 애인이 귀걸이를 샀는데 십자가 틀에 1억짜리 하트 모양 보석이 달린 아주 비싼 귀걸이를 샀어. 어때요? 너무 사치스럽죠? 그럼 히라가나 치 그림 위에 써보겠습니다. 먼저 십자가 가로액 긋고 세로액을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약간 사선 느낌으로 내려와서 그대로 손 떼지 말고 이어서 하트 오른쪽 부분을 둥글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사치스러운 귀걸이. 어떤 모양이라고요? 십자가 틀의 하트 모양. 십자가에 하트 오른쪽을 이어서 그려주면 히라가나 치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사치스러운 하트 귀걸이. 사치의 치.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히라가나 글자 중에 사가 있었잖아요. 이 히라가나 사와 지금 배운 히라가나 치의 모양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두 개의 글자를 동시에 구분하며 외울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이 하트 모양 귀걸이 그림인데요. 한국어로 사치라고 할 때 순서가 사가 먼저 그리고 다음에 치가 오는 것처럼 히라가나 사는 하트의
왼쪽 부분, 히라가나 치는 하트의 오른쪽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행의 글자 중 츠입니다. 부츠 그림 보이시죠? 이 부츠의 앞 코 부분을 따라 그리시면 히라가나의 츠가 됩니다. 쉽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부츠의 앞 코 부분 따라서 츠. 한 번 더. 부츠의 츠. 다음은 타행의 글자 중 태입니다. 그림에 둥근 테이블이 놓여 있어요. 테이블 윗부분을 가로획으로 지나가고 테이블 몸통으로 둥글게 휘어 들어가는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한 획의 글자니까요. 테이블 윗부분과 몸통까지 한 번에 이어서 그려주세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테이블 윗부분을 가로획으로 손 떼지 말고 바로 이어서 테이블 몸통을 안쪽으로 둥글게 쓸어 내려가며 마무리. 한 번 더. 테이블의 태. 다음은 타행의 글자 중 토입니다. 귀가 긴 토끼 그림이 있죠? 토끼 왼쪽 귀 부분을 세로획으로 내려 그리고 토끼 오른쪽 귀부터 얼굴까지 한 번에 이어서 마무리 하시면 히라가나 토가 돼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토끼 왼쪽 귀를 세로획으로 좀 짧게, 토끼 오른쪽 귀부터 얼굴선을 따라 부드럽게 이어 그리면 끝. 한 번 더. 토끼의 토. 이번에는 나행의 첫 번째 글자인 나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무 그림 보이시죠? 먼저 나무 가지를 가로획으로 좀 짧은 느낌으로 그리고 나무 몸통을 세로획으로 그릴 건데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오는 사선 모양으로 세로획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나무를 표현한 다음에 오른쪽 윗부분에 나뭇잎 하나가 똑 떨어져 나온 모양을 긴 점으로 그리고 이 나뭇잎이 아래로 또르르 떨어지는 모양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뭇잎이 떨어질 때 나뭇잎이 바람에 날려서 왼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며 회전하는 모양, 그 모양을 상상해 주시면 좋아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나뭇가지 가로로, 나무 몸통 세로 사선으로 내리고 나뭇잎이 바람에 날려 왼쪽으로 동그라미 만들며 회전해서 아래로 또르르 떨어지는 모양. 한 번 더. 나무에서 나뭇잎이 또르르 나무의 나. 다음은 나행의 글자 중 니입니다. 바구니 그림 보이시죠? 이 바구니 왼쪽 부분을 세로획으로 그리고 바구니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가로획으로 표현해 주시면 가타카나 니가 됩니다. 간단하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바구니 왼쪽에 세로획, 바구니의 위와 아래로 가로획. 한 번 더. 바구니의 니. 자, 그런데 제가 수업하다 보니까 바구니 그림으로는 히라가나 니가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림 보시면 한글로 니라고 쓰여 있고 그 바로 옆에 히라가나 코가 쓰여 있죠. 앞에서 돼지코 그림으로 연상했던 히라가나 코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읽어보면 니코 니코 니 니코 니코 니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일본의 애니 속 캐릭터가 인사말로 사용하면서 유행했던 말인데 학생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원래 니코니코가 싱글벙글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이걸 애교 있는 인사말로 활용한 표현인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건 여기서 히라가나 니의 모양을 찾아내는 거겠죠. 자, 한글 니에서 이 모음 부분 그리고 바로 옆에 나온 히라가나 코를 합한 모양, 그게 바로 히라가나 니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히라가나 니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한글 니에서 모음 부분 이를 곡선의 느낌으로 써서 세로획 표현하고 바로 옆에 히라가나 코를 써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니코니코의 니.
다음은 나행의 글자 중 느입니다. 그림 보시면 큰 눈이 있어요. 속눈썹도 아주 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눈물도 흘리고 있네요.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있는 속눈썹이 긴 눈 모양으로 히라가나 누 써보겠습니다. 우선 눈동자의 왼쪽 부분을 따라 그려줄 건데요. 위에 속눈썹부터 시작해서 눈동자의 왼쪽 부분을 따라 내려오는 획을 부드럽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마무리까지 한 획으로 이어지니까 잘 따라오세요. 이번에는 눈동자의 오른쪽 부분을 따라 그릴 건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위에 속눈썹부터 획이 시작됩니다. 오른편 속눈썹부터 눈동자 오른쪽 부분을 따라 내려오다가 그대로 손 떼지 말고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눈의 모양을 따라 한 바퀴 돌려가며 그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물 한 방울까지 그려주고 마무리.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전체 눈 모양에서 처음 시작은 눈동자 왼쪽입니다. 눈동자 위 속눈썹부터 시작해서 눈동자 왼쪽 훑으며 사선에 부드러운 세로획 하나 완성. 이번에는 반대편 눈동자 오른쪽 훑을 거예요. 눈동자 위 속눈썹부터 눈동자 오른쪽 훑어 내려가다가 눈 전체를 휘감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물 한 방울. 한 번 더 눈에서 눈물 한 방울 누. 다음은 나행의 글자 중 네입니다. 그림 보시면 꼬리를 동그랗게 말고 꼿꼿한 자세로 앉아있는 고양이가 있어요. 먼저 고양이의 꼿꼿한 자세를 긴 세로획으로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고양이의 얼굴을 짧은 사선으로 그리는데 먼저 그렸던 세로획을 살짝 넘어가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으로 내밀고 있는 고양이의 앞다리까지 따라 내려오고 그대로 손 떼지 말고 고양이 등으로 다시 올라가세요. 고양이 등을 부드럽게 훑고 앉아있는 고양이의 엉덩이까지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동그랗게 말고 있는 꼬리까지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글자는 총 2획의 글자예요. 처음에 꼿꼿한 자세를 표현한 세로획이 한 획이고 이후에 그린 획은 전부 한 획으로 이루어진 글자니까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꼿꼿하게 앉아있는 고양이를 꼿꼿한 세로획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부터 한 획으로 마무리할게요. 고양이 얼굴 사선 느낌으로 짧게 올려 그리고 그대로 고양이 앞발까지 따라 내려오고 다시 고양이 등으로 올라가서 등 그려주고 바닥에 닿은 고양이 엉덩이까지 다시 내려와서 마무리는 동그랗게 말고 있는 꼬리. 모양 이제 아시겠죠? 그럼 발음 네는 어떻게 연상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1번어로 고양이를 네코, 네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코의 네라고 기억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검은 고양이 네로라고 들어보셨나요? 검은 고양이 네로를 아시면 두 번째 방법으로 발음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써볼게요. 1번어로 고양이는 네코, 네코의 네. 검은 고양이 네로의 네. 다음은 나행의 글자 중 노입니다. 이런 표지판 본 적 있으시죠? 담배 금지를 표시하는 그림인데요. 담배 피면 안 돼요. 담배 금지. 안 된다. 금지. 영어로는 NO라고 하죠. 이 금지 표시판 모양으로 히라가나 노 모양 연상해서 그려볼게요. 오른쪽 위에서 시작합니다. 오른쪽 위에서 가운데 금지 표시를 사선으로 따라 내려가고 한 바퀴 동그랗게 돌려서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마무리를 끝까지 가지 않고 이 정도 간격을 두고 마무리해 주셔야 해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사선을 내려 그리고 손 떼지 말고 그대로 시계 방향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줍니다. 동그라미를 끝까지 그리지 않고 간격을 떼고 마무리하는 거 잊지 마세요. 한 번 더 영어로 NO, 담배 금지, NO. 이번에는 하행의 첫 번째 글자인 하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지팡이를 짚고 계신 할아버지가 그려져 있죠? 이 지팡이를 세로획으로 그리는데
그냥 일자로 쭉 내려 긋지 말고 부드러운 곡선의 느낌으로 세로액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지팡이 옆에 사람을 십자 모양으로 표현합니다. 사람의 어깨를 가로액으로 그리고 십자 모양으로 머리부터 다리까지 세로액을 길게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휘청하는 느낌을 왼쪽으로 동그랗게 휘감는 모양으로 표현하며 마무리합니다. 물론 건강하신 어르신들도 많으시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 휘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팡이 도움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글자 모양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지팡이 먼저 곡선 느낌으로 세로액으로 그리고 옆에 할아버지 그려줄 거예요. 어깨를 가로액으로 할아버지 머리부터 다리까지 세로액으로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다리에 힘 풀려서 왼쪽으로 동그랗게 휘청. 모양 이해되시죠? 그럼 발음은 어떻게 기억할까요? 할아버지가 호탕하게 웃으시는 소리 하하하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떠올리면서 한 번 더 써볼게요. 할아버지 하하하 하. 다음은 하행의 글자 중 히입니다. 이건 히히 웃는 입모양을 그린 거예요. 우리가 웃는 입모양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그 입모양 양쪽에 입꼬리를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표현해주고 웃는 입모양은 가로로 넓게 그리는 게 아니라 세로로 긴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걸 이어서 한 획으로 그려볼게요. 입꼬리 아래에서 위로 히히 웃는 입모양을 세로로 길게 그려주고 마무리 입꼬리를 위에서 아래로 한 번 더 써볼게요. 입꼬리 올라가고 세로로 길게 웃는 입모양 마무리로 입꼬리 내리기 한 번 더 히히 웃는 입모양 히. 다음은 하행의 글자 중 후입니다. 그림 보시면 훌라후프를 돌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사람의 머리 부분에 뾰족한 코를 그려줍니다. 코는 오른쪽 방향으로 뾰족하게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래는 불룩한 배를 크게 그립니다. 배 역시 코와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불룩하게 그리세요. 자, 이 사람이 배가 많이 나와서 뱃살 빼려고 훌라후프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훌라후프를 돌릴 때 양팔은 어떻게 해야 하죠? 훌라후프에 닿지 않게 양팔을 살짝 벌려야겠죠? 이렇게 양팔을 표현한 두 개의 획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오른쪽으로 뾰족한 코, 오른쪽으로 불룩한 배, 돌아가는 훌라후프에 닿지 않게 양팔을 벌려주면 히라가나 후 완성. 한 번 더 훌라후프의 후. 다음은 하행의 글자 중 해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한 모양이에요. 헤엄칠 때 꺾이는 팔 모양을 연상해 주시면 되는데요. 해 쓰실 때 왼쪽 부분은 짧게, 오른쪽 부분은 길게 쓰시는 것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헤엄치는 사람의 팔 모양 한 획으로 짧게 올라가서 길게 내려옵니다. 한 번 더 헤엄치는 팔 모양 해. 다음은 하행의 글자 중 호입니다. 그림 보시면 지팡이를 짚고 계신 할머니가 그려져 있죠? 이 그림 너무 익숙하다. 그쵸? 앞에서 배웠던 할아버지 하하하의 하 배울 때 나왔던 그림이랑 비슷하네요. 글자 모양도 비슷해서 히라가나 하와 히라가나 호를 혼동해서 쓰는 학생분들도 정말 많답니다. 하지만 제가 쉽게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할머니 그림과 앞서 배웠던 할아버지 그림에 큰 차이가 있는데 뭔지 보이시나요? 바로 할머니가 머리에 이고 있는 광줄이에요. 짐을 들고 있지 않았던 할아버지와 달리 할머니는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계시네요. 이걸 기억하면서 그림 위에 히라가나 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팡이를 곡선의 세로액으로 그려주시고 오른쪽에 할머니를 그릴 건데 가장 먼저
할머니 머리 위에 있는 광주리부터 그려야겠죠? 광주리를 가로획으로 그리고 그 아래 할머니 어깨를 가로획으로 그리고 할머니 머리부터 다리까지 세로획으로 내려오다가 할아버지 때처럼 다리에 힘이 풀려서 왼쪽으로 동그랗게 휘청 하는 모습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할머니 머리가 광주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가끔 히라가나 호를 이렇게 쓰는 분들 계시는데 할머니 머리가 광주리 뚫고 나가지 않잖아요. 광주리 아래에 할머니 머리가 위치하도록 써주셔야 하는 거 주의하세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지팡이 먼저 곡선 느낌으로 세로획으로 그리고 옆에 광주리 이고 있는 할머니 그려줄 거예요. 먼저 광주리 가로획으로 그 아래 어깨를 가로획으로 광주리 아래 할머니 머리부터 다리까지 세로획으로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다리에 힘 풀려서 왼쪽으로 동그랗게 휘청. 모양 이해되시죠? 발음은 이렇게 기억할게요. 앞에서 배웠던 하는 할아버지의 호탕한 웃음소리로 기억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웃으실까요? 그렇죠? 호호호라고 웃으시죠? 그래서 할머니 그림은 호호호 웃음소리에 호라고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히라가나 하와 호 비교하면서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할아버지 하하하 하 할머니는 호호호 호 이번에는 마행의 첫 번째 글자인 마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 아시죠? 바로 한자 마인데요. 히라가나 마가 이 한자에서 유래한 글자는 아니지만 모양이 비슷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한자니까 이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한자 마에서 가로획 부분 2개 따라 그려주시고 한자의 세로획 따라 내려오다가 이 아래 점점 부분을 왼쪽으로 동그랗게 말면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말이나 사람이 빠르게 달리는 다리 모양을 표현할 때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히라가나 마의 마무리 부분은 빨리 달리는 말의 다리 부분을 동그랗게 표현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한자 말마 모양대로 가로획 2개, 가로획 간통하며 세로획 내려긋다가 마무리는 빠르게 달리는 말의 다리를 표현하면서 왼쪽으로 동그라미 그리고 마무리. 한 번 더 한자 말마의 마. 다음은 마행의 글자 중 미입니다. 이 글자는 미끄럼틀 타는 사람을 연상하면 되는데요. 먼저 미끄럼틀의 모양을 한 획으로 그려줍니다. 미끄럼틀 위를 먼저 걸어가요. 그리고 이어서 미끄럼틀 출발합니다.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사선으로 슝 타고 내려오다가 왼쪽으로 한번 둥글게 회전하고 오른쪽 아래로 완만하게 내려오는 구조예요. 마지막 획은 이 미끄럼틀을 신나게 타고 내려오는 사람을 짧은 사선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림 이해되시죠? 이 글자 외우시려면 미끄럼틀을 좀 여러 번 그려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미끄럼틀 타러 걸어갑니다. 손 떼지 말고 이어서 미끄럼틀 타고 내려갈게요. 왼쪽 아래 사선으로 슝 내려가다가 왼쪽으로 둥글게 회전하고 오른쪽으로 좀 길게 완만하게 내려와요. 마무리로 미끄럼틀 탄 사람을 짧은 사선으로 마무리. 한 번 더. 미끄럼틀의 미. 다음은 마행의 글자 중 무입니다. 그림 보시면 무릎 꿇은 자세로 북을 메고 한국 무용을 하고 있는 여인이 있죠. 먼저 첫 번째 획은 무용하는 여인의 어깨를 가로획으로 너무 길지 않게 그려주시고요. 두 번째 획은 어깨 위 머리부터 세로획을 그려 내려오다가 왼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북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손 떼지 말고 계속해서 무릎 꿇고 있는 다리를 표현하고 발 뒤꿈치 쪽으로 획을 올리면서 마무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획은 어깨 옆쪽으로 북채를 좀 긴 점을 찍어주듯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무용하는 사람 어깨를 가로획으로 어깨 위 머리부터 세로획 내려오다가 왼쪽으로 동그랗게 북 그려주고 무릎 꿇은 다리
마무리로 발 뒤꿈치 쪽으로 휙 올리기. 마지막으로 어깨 옆에 북채 그려주면 끝. 한 번 더. 무용의 무. 다음은 마행의 글자 중 매입니다. 그림 보시면 수염이 긴 물고기인 메기가 나와 있어요. 먼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메기의 긴 수염을 곡선의 느낌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반대편 수염도 그려줘야겠죠?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메기 수염을 그리고 손 떼지 말고 이어서 메기 얼굴부터 등 꼬리까지 이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꼬리가 얼굴 쪽을 향하고 등을 동그랗게 말고 있는 메기의 자세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는 수염이 긴 메기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메기의 긴 수염을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로 부드럽게 내려주고, 두 번째 획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긴 수염, 그리고 이어서 메기의 얼굴과 동그랗게 말고 있는 메기의 등과 꼬리까지 한 획으로. 자, 그런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앞에서 눈에서 눈물 한 방울 흘렸던 그 그림인 히라가나 누와 상당히 비슷하네요. 두 글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 마무리 부분에 있습니다. 눈 그림의 눈은 이 눈물 한 방울을 동그랗게 그려주며 마무리했고요. 메기의 매는 동그라미 없이 메기 꼬리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니까요.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마행의 글자 중 모입니다. 이건 실제 히라가나 모의 유래가 되는 한자 털 모자를 떠올려 주시면 쉬운데요. 한자에서 가장 위에 위치한 이 사선획만 없애면 히라가나 모가 되거든요.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바로 획순인데요. 가로획을 먼저 쓰시는 게 아니라 갈고리 모양의 세로획을 먼저 쓰시고 가로획 두 개를 걸쳐서 쓰는 순서니까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획순에 유의하면서 갈고리 모양 세로획 그리고 가로획 두 개. 한 번 더 한자 털모의 모. 이번에는 야행의 첫 번째 글자인 야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야구 배트와 야구 공이 보이시죠? 첫 번째 획은 이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제 설명을 잘 듣고 상상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이 야구 배트로 야구공을 쳤더니 야구공이 쭉 뻗어서 살짝 위로 올라가다가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뚝 떨어진 모양이에요. 너무 억지 같은가요?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야구 배트로 야구공을 쳤어요. 야구공이 쭉 뻗어서 살짝 위로 올라가다가 부메랑처럼 돌아서 뚝. 공이 이동한 이 경로 위에 야구공과 야구 배트를 그려줄 겁니다. 야구공은 작으니까 오른쪽에 짧은 사선으로 표현하고 야구 배트는 기니까 왼쪽에 긴 사선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야구 배트로 야구공을 쳐야 하니까 야구 배트는 왼쪽, 야구공은 오른쪽에 위치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사선 획의 위치도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야구 배트로 야구공을 쳤더니 이동한 공의 경로부터 그리고 그 위에 야구공을 오른쪽에 짧은 획으로 야구 배트를 왼쪽에 긴 사선의 획으로 표현합니다. 한 번 더 야구의 야. 다음은 야행의 글자 중 유입니다. 먼저 유리창에 이 바깥쪽 창살들을 한 획으로 그려줄 거예요. 그럼 히라가나 유 그림 위에 써볼게요. 왼쪽 창살을 세로획으로 내려 그리고 손 떼지 말고 그대로 이어서 윗창살, 오른쪽 창살, 그리고 아래쪽 창살까지 부드럽게 원을 그리는 느낌으로 그려줍니다. 여기서 아래쪽 창살은 끝까지 그리지 않고 좀 틈을 두고 마무리하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운데 창살을 세로획으로 길게 오른쪽으로 휜 곡선의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왼쪽 창살 세로획보다 가운데 창살 세로획을 더 길게 그려주셔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테두리 창살을 첫 번째 획으로 한 번에 그립니다. 왼쪽 창살 세로로 내리고 그대로 이어서 위쪽, 오른쪽, 아래쪽 창살까지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끝까지 가지 않고 간격 두고 마무리. 마지막으로 가운데 창살을 곡선의 느낌으로 길게 세로에 그려주면 끝. 한 번 더. 유리창의 유. 다음은 야행의 글자 중 요입니다. 요트 그림이랑 글자랑 찰떡 같죠? 먼저 요트의 깃발을 짧은 가로획으로 그리고 깃대를 세로획으로 그리다가 왼쪽으로 동그라미 만들고 오른쪽으로 가로획 빼면서 요트의 몸통을 그려줍니다. 이때 마무리 획을 옆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빼주셔야지 아래로 내리는 모양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예쁘니까 이거 주의해 주세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요트 깃발을 짧은 가로획으로 깃발 왼쪽에 깃대를 세로획으로 그리고 이어서 요트 몸통을 왼쪽으로 동그라미 만들고 오른쪽으로 가로획 빼면서 마무리. 한 번 더. 요트의 요. 이번에는 라행의 첫 번째 글자인 라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라가나 라 모양이 마치 숫자 5처럼 생겼죠? 모양은 숫자 5처럼 생겼는데 발음은 라. 그래서 이건 라면을 떠올려 볼 건데요. 여러분은 라면 몇 분 끓이세요? 3분? 4분? 이제부터 라면은 무조건 5분 끓이셔야 이 글자를 외우실 수 있습니다. 라면은 몇 분 끓인다고요? 5분! 꼬들면 좋아해도 히라가나 외우는 동안에는 꼭 5분 동안 푹 익힌 라면 드세요. 숫자 5처럼 쓰되 첫 번째 가로획과 두 번째 획을 이어 쓰지 말고 좀 떼어서 간격을 두고 쓰시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숫자 5처럼 쓰되 짧은 가로획 살짝 사선으로 내려 긋기. 간격 떼고 세로획 그리다가 오른쪽으로 둥글게 숫자 5처럼 마무리. 한 번 더. 5분 라면 라. 다음은 라행의 글자 중 리입니다. 리본 그림이 나와 있네요. 리본의 이 아랫부분을 따라서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리본의 아래 왼쪽 줄은 짧게, 오른쪽 줄은 길게 그리는 게 핵심입니다. 부드러운 곡선의 느낌으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리본의 아랫부분입니다. 왼쪽 세로획은 짧게, 오른쪽 세로획은 길게 곡선의 느낌으로 써주세요. 한 번 더 리본의 리. 다음은 라행의 글자 중 루입니다. 그림 보시면 귀여운 캥거루 그림이 그려져 있죠? 먼저 캥거루 얼굴 부분을 짧은 가로획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손 떼지 말고 이어서 캥거루 몸통을 사선으로 내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오른쪽에 둥글게 큰 엉덩이를 그려주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캥거루의 가장 큰 특징인 배주머니한 아기 캥거루까지 동그랗게 그려주셔야 해요. 이 모든 걸 한 획으로 그려주시는 글자가 바로 히라가나 루입니다. 다시 한번 한 획으로 써볼게요. 캥거루 얼굴 가로획으로 그리면서 시작할게요. 캥거루 얼굴, 사선으로 캥거루 몸통, 오른쪽으로 동그랗게 큰 엉덩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주머니한 아기 캥거루를 동그랗게 그려주면서 마무리. 한 번 더. 캥거루의 루. 다음은 라행의 글자 중 레입니다. 그림 보시면 달리기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준비는 영어로 ready. 달리기 할 때 ready, go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달리기 준비 자세 그림을 연상하면서 발음은 ready의 레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림에 맞춰서 글자 적어볼게요. 먼저 달리기 준비 자세 하는 사람의 아래로 쭉 뻗은 팔을 따라서 세로획을 길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획은 한 번에 이어서 한 획으로 쓸 거예요. 사람 얼굴 위에 가로로 짧게 그려주고 이어서 앞으로 뻗은 팔을 사선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손 떼지 말고 등 쪽으로 올라갔다가 허벅지를 따라 내려오고 무릎을 구부린 종아리 부분을 짧게 위로 그려주며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달리기 준비 자세를 한 사람의 쭉 뻗은 팔을 따라 내려오며 세로획,
앞을 바라보는 사람 얼굴을 짧은 가로획으로 이어서 사선으로 앞으로 뻗은 또 다른 팔, 손 떼지 말고 그대로 등까지 올라갔다가 허벅지 따라 내려오고 무릎 구부린 종아리 부분을 짧게 위로 그려주면서 마무리. 그런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앞에서 왜 고양이가 꼬리를 동그랗게 말고 꼿꼿하게 앉아있던 그림에 히라가나 네와 상당히 비슷하네요. 이 두 글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마무리 부분에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 네로의 네는 고양이의 동그랗게 말린 꼬리 모양으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달리기 준비 자세인 레디의 레는 바깥 비침으로 마무리가 되니까요. 이 부분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라행의 글자 중 로입니다. 이 글자는 숫자 3처럼 생겼지만 발음이 로예요. 아이들이 잘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변신 로봇이 있죠. 여기서는 3단 변신 로봇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은 로봇인데 3단 변신 로봇이에요. 자, 숫자 3처럼 쓰시되 처음 시작 가로획을 둥글리지 마시고 직선으로 가로획 그리고 사선으로 내려가고 마지막만 둥글려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3단 변신 로봇 로 한획으로 씁니다. 숫자 3을 쓰되 가로획 둥글리지 말고 직선으로 이어서 사선 오른쪽으로 둥글게 마무리. 이렇게 쓰고 보니까 앞에서 배웠던 히라가나 루와 모양이 상당히 비슷하죠. 이 두 글자를 구분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히라가나 로에는 없지만 루에는 있는 것, 바로 캥거루 배주머니에 있는 아기 캥거루를 표현한 이 동그라미 부분이에요. 캥거루의 루, 그리고 숫자 3처럼 생긴 로봇의 로. 두 글자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이번에는 와행의 첫 번째 글자인 와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을 와 벌린 사람 얼굴이 크게 그려져 있죠? 먼저 기준이 되는 세로획을 길게 그려주고 사람의 코를 짧은 가로획으로 이어서 입술까지 사선으로 내려오고 손 떼지 말고 와 벌린 큰 입을 표현하며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획은 사람 얼굴 기준선을 세로획으로 만들고 두 번째 획은 한획으로 쓸 거예요. 짧은 가로로 코, 이어서 입술까지 사선으로 내려오고 바로 이어서 입을 와 크게 벌린 모양까지 한획으로 그려서 완성합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까 앞에서 배웠던 두 개의 비슷한 글자가 생각나시죠? 맞습니다. 바로 검은 고양이 네로의 네, 그리고 달리기 준비 자세 그림인 레디의 레, 그리고 방금 배운 입을 와 벌린 모양의 와. 이 세 개의 글자가 혼동하기 쉬운 모양의 글자들이에요. 구분하는 방법은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는 동그랗게 말린 고양이 꼬리로 마무리하고요. 레는 달리기 준비 자세를 바깥 비침으로 표현했죠. 그리고 와는 입을 와 벌린 모양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슷한 모양의 세 개의 글자,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죠? 다음은 무엇 을를 이란 뜻의 목적격 조사로 쓰이는 와행의 오입니다. 이 글자는 단어에는 쓰이지 않고 조사로만 쓰여요. 그럼 오징어 그림을 떠올리면서 글자 적어볼게요. 우선 오징어의 머리와 몸통을 가로획으로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획으로 자른 오징어의 머리와 몸통을 사선으로 기울어진 알파벳 소문자 H 모양의 고리로 연결해 주세요. 사선으로 기울어진 H 모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징어의 긴 다리를 하나 고리에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오징어의 머리와 몸통을 가로로 자릅니다. 알파벳 소문자 H 모양의 고리를 사선으로 그리면서 오징어 머리와 몸통을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징어의 긴 다리까지 고리에 걸어주면 끝. 한 번 더.
오징어의 오. 마지막으로 받침 역할을 하는 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변기 그림이 나와 있죠. 이걸 한획으로 그리셔야 해요. 변기 위부터 아래까지 사선의 세로획으로 내려 그리고 그대로 앉는 곳까지 획을 올려서 앉는 자리를 표현하고 다시 변기 앞라인을 따라 내려오다 발받침 쪽으로 획을 올려주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림 보시면 변기 안에 은가가 그려져 있죠? 좀 지저분할 수 있지만 응가할 때 발 아래 발받침 두고 다리를 올린 자세로 응가하면 응가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받침은 필수로 넣어주셔야 해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한획으로 쓰셔야 합니다. 변기 위부터 아래까지 사선의 세로획으로 이어서 앉는 곳까지 획을 올려서 앉는 자리 표현하고 다시 변기 앞라인을 따라 내려오다가 발받침 쪽으로 획을 올려주면서 마무리. 한 번 더 변기에서 응가, 응가의 응. 지금까지 히라가나 46개의 글자를 배워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네가이시마스. 짠해.